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이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민중당 김종훈 의원 외부인. 생년월일 2016년 11월 23일. 계류일 960일. 유통업계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마트들이 한 달에 2번 의무 휴업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수산물과 일반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와 복합 쇼핑몰 등은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 이들 점포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일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생을 통한 유통산업의 건강한 발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신 민중당의 김종훈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법안 프로필 소개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만 예. 골목 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형 마트들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거. 이 법 만들 때도 참 논란이 뜨거웠었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게 벌써 한 10년 넘었죠? 이 법 만든 지가. 실제적으로 그때 이제 대형 유통 업계들이 많이 생겨날 때니까 네. 그때 논의가 사실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 개정안을 내신 거는 대형 마트 외에 예. 지금 의무 휴업 대상이 아닌데 의무 휴업 대상으로 좀 범위를 확대하자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에 관심 갖게 되신 배경은 뭡니까?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대형 유통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골목 상권이 무너지기도 하고 네. 또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노동자 건강권이라면 그런 마트에서 근무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 한 달에 이제 지금은 이제 대형마트 일부는 이제 한 달에 2번을 쉬기도 하지만은 예. 백화점이나 면세점 이런 데는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못 쉬는 곳도 있습니다. 이 법안을 다루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못 쉬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동네는 매주 쉬던데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모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정말이네요. 한 달에 한 번은 제대로 쉬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쉰다고 또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명절이다 해가 안 쉬고 연말이라 해가 안 쉬고 뭐 세일 기간이라고 예, 세일 기간에 안 쉬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1년으로 뭐 절반 정도도 한 달에 한 번씩 못 쉬는 경우가 예. 이런 경우가 생겨나고요. 예. 또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것도 지역 경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골목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분류가 이제 규제를 받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이 함께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기존 법에서 의무 휴일 한 달에 2번 하도록 한 대형 마트의 그 개념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적용 대상은 아주 일부입니까? 그렇죠. 지금 대형마트로 됐고 백화점, 면세점 이런 데는 다 빠져 있고요. 하나로마트 같은 신선유통이라 해가 농수산물을 주로 다룬다 해가지고 또 예외 규정을 해서 또 빠져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로마트가 다 빠져 있어요? 예, 농협 하나로마트도 다 빠져 거기도 있습니다. 대형 마트긴 같은데. 실제적으로 기능은 똑같아요. 가보시면 아시겠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거기에 대한 구분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분류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을 또 많이 다루는 곳이라고 해서 빼줬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신선 유통을 어쨌든 간에 신선하게 농산물들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매일 이렇게 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규정을 두는 예외 규정을 두긴 했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거든. 일반 마트들도 그렇게 보면 농산물을 취급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예외 규정을 둔 부분들은 좀 지나친 규정이 아닌가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또 거기에도 여전히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도 한 달에 한 번은 쉬어줘야 되는 네. 노동자들이 있고 한데 그것을 예외 규정으로 하는 것은 건강권이나 휴식권에 상당한 어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백화점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 같은 예. 데는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않지만 예.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그래도
그 교대 근무식으로 해서라도 좀 휴일 보장하고 있지 않던가요? 일부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휴일이 안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아,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편하게 좀 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월차를 내야 되겠다든가 그러면 오늘 바쁜데 왜 쉬어야 되느냐. 또 아파도 자기가 쉬고 싶은데 거기에 대신 일할 사람이 없으면 또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고정적으로 어떻든 쉴 수 있는 날을 정해주는 것이 대단히 노동자들로서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세점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쉽니까? 면세점 1년 365일 실제적으로 그런가요? 하고 있지요. 예. 시내 면세점, 공항 면세점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요? 현재로서는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제 면세점에 있는 일하시는 분이 와서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 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1년 360일 일을 하다 보니까 발가락 이런 데 비틀림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네. 하루 종일 이제 뭐 구두를 신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좀 쉬고 싶다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모성권이라든가 이런 건 아예 할 수가 없다. 또 일가정 양립이라는 건 얘기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침에 실제적으로 10시에 일한다 이러면 8시 반 되면 출근을 해서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또 저녁에 또 뭐 8시 반 이렇게 마친다 하더라도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이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들어갔더니 초등학생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저 병이 났어요 이렇게. 왜 병이 났냐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병이 나고 너무 힘들다고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없고 저녁에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네. 엄마가 보고 싶어 병이 났다고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그냥 지나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예. 이런 것이 이제 현실로 돼 있는 아픔이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그런 뭐 농협 하나로마트, 백화점, 면세점 예. 어느 정도 쉬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저는 주장을 하기로 이제 휴일에는 쉬자 이런 주장인데요. 휴일에는 한 달에 4번인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특수성이 있을 거고 또 일반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휴일날 또 시장을 또 가야 되는 어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다면 충분한 어떤 시민사회와 또 업계와 그 일하는 사람들의 논의를 한다라면 그것은 저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문제 아니겠냐. 2번이냐 3번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일단 그 제출한 거에서는 한 달에 4번 정도. 예, 휴일은 쉬자 근데 이런 그건 거죠. 조정의 여지가 있다. 예, 조정의 여지가 있다 저는 보고 있고 그건 네.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또 일요일이나 이런 휴일날을 정리해서 함께 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요. 평일날 하게 되면 가정에 보통 우리가 가족들하고 나들이 하려고 해도 이제 보통 일요일날 다 쉬는데 남편은 일요일날 쉬고 본인은 월요일날 쉬어야 되고 또 아이는 아이는 학교 학교 가야 가고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같이 지낼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이 이제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가능하면 휴식을 같이 좀 보장해줘야 가정의 어떤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에 뭐 한 달에 한두 번 쉰다. 근데 예. 제대로 못 쉰다고 하지만 예. 대체로 그게 휴일,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나 이렇게 정해놓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예. 갖고서는 예. 별로 효과가 없다. 김 의원 보시기에는 예. 가능하면 일요일에 맞춰서 한 달에 4번, 예. 그렇습니다. 뭐 불가피하면 한 2번 정도로 줄일 수는 있지만 예.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설하고 추석을 또 특별히 법안이 명기하셨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명절날 같은 경우 백화점 같은 경우 보니까 대체 조사를 해보니까 명절날 당일은 거의 쉬고 있는 딱 곳이 하루만. 많고요. 예, 하루 쉬고 있는 곳이 많고 그런데 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조사를 해보면 70-80%가 명절 당일날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가서 어쨌든 간에 그렇죠. 매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서로 눈치를 봐야 된다든가 서로 또 누가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런 음. 상황이기 때문에 명절날 같은 경우는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외국의 어떤 사례로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외국의 이제 큰 명절이라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네. 이런 데 보면 이런 날 다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맞아서 예. 명절 바로 전에는 좀 굉장히 바쁘지만 맞습니다. 예. 적어도 명절 당일날은 쉬자. 예, 그렇습니다. 이거로군요. 예, 예. 그 요즘 또 복합 쇼핑몰이라는 게 많아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백화점이나 뭐 대형마트와 좀 다른데 예. 그런데 모든 게 다 있는 예, 예. 규모는 훨씬 더 커진. 예. 그렇죠? 예, 예. 여기도 지금 뭐 쉬는 거 없죠? 의무 휴일 뭐 이런 거 없죠? 예, 아직까지 규정에 포함되어 전혀 있지 없죠. 않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는 또 더 심각한 게 여기는 외식, 생활, 리빙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네. 뭐 영화관까지 다 있다 그렇죠. 보니까 주변에 이제 전체적으로 상권을 빨대 효과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반경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이제 대형 점포 규제를 한다 그럴 때 예. 1km 이내의 어떤 상권의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예. 이거는 10km 이상의 영향을 실제적으로 미치고 있고 대형 복합 쇼핑몰이 그렇습니다. 많게는 뭐 한 27.6km 거의 30km 가량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예, 이거는 예. 엄청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법적 조항도 이제 새로 바뀌어야 되는 이럴 정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은 예. 복합 쇼핑몰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뭐 규제가 안 돼 재래시장 있습니다. 몇 킬로 이내에는 못 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대형 점포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규제에서. 그러네요. 예. 이건 어찌 보면 소규모 점포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법망에 적촉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 새로운 영업 형태로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복합 쇼핑몰도 어떻게든 좀 이런 유통산업발전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다뤄보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쇼핑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 어떻든 간에 그 대규모 점포보다도 오히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예. 거기에서 이제 골목 상권들은 내몰림 형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상권을 이제 빨대 효과처럼 빨아당김으로 인해 가지고 네. 선순환 구조가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어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원리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또 지역 소상공인들과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상생할 것이냐의 차원에서 새롭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유형의 어떤 다양한 어떤 이런 대규모 점포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적 어떤 개정이나 새로운 된다.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정리하면 지역 상권의 문제 또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예.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어떤 배경인데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과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의 어떤 생활 편의 예. 이건 서로 충돌하는 대목이 있어요. 예. 그건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조사를 해보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 불편함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업 시간을 제한하면은 저는 밤늦게 일을 하는데요. 밤늦게까지 또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상의 10시, 밤 10시가 넘어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 상권이나 또 우리 그 골목 상권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면은 감소하겠다는 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78%까지가 나와요. 내가 좀 불편해도 감내하겠다. 그런 정도는 감내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훨씬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거 충분히 어쨌든 간에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고 논의한다라면 발전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 뭐 법에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쉬도록 강제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건 뭐 영업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좋아야 되는데 혼자만 좋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국회에 와서 잠깐 이렇게 들어보면서 왜 이런 대형 어떤 유통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진출을 많이 하고 사실상 이렇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어요.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쑤시개부터 항공모함까지 한 곳에서 다 만들었어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뭐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LG에서 순대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이랬어야 안 되는 건데 다른 데서 이제 돈을 벌어서 기업이 어떻든 대출도 하고 연구하는 데 기능에 써야 되고 고용 창출하는 데 써야 되는데 우선 돈 벌기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 오히려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런 과정이 좀 생겨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중해야 되는 어떤 필요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러한 네. 측면에서 기업들 스스로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는 그리고 함께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 협력하려는 그런 태도가 우선돼야 된다. 저는 네. 법을 넘어서서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예 일부에서는 예. 그 특히 유럽의 도시들 같은 경우 예. 보면 대형 쇼핑몰이나 뭐 쇼핑센터가 됐건 예. 이런 것들은 지역 주변 상권과의 조화 예. 또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이런 것들 다 거쳐가지고 예. 허가제로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그 입점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예. 그런 강력한 규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린 지금 거기까지도 못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애초에는 보니까 97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전에는 도소매업진흥법이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허가제였어요.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97년 이후에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예. 오히려 이런 거는 규제다 이런 것을 사실상 허가제로 이제 바꿔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신고제식으로 바뀌어버린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무분별해지니까 오히려 또 강화해야 된다 해서 2010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등록 요건을 조금 강화하게 된 거지요.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되고. 그게 뭐 반경 몇 킬로 이내, 몇 미터 이내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긴 1km 거잖아요. 이내에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뭐 등록제라고 참 허가제라고 얘기하지만 등록제에 거의 가깝게 돼 있기 네.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예. 이제 이것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만들어 놨던 거여서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독일이나 프랑스 사례들도 대부분 그러한 방향으로 이미 되어 있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알겠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게 2016년 11월 예. 뭐 벌써 3년 가까이 돼갑니다. 예. 이제 법안 뭐 소위에서 논의라도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논의는 된 바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느 당이 반대합니까? 어느 당이 뭐 구체적으로 반대한다 이러기보다도 당의 이해관계는 조금씩 다를 겁니다. 사실은 다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정부라면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이곳에서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우선은 규제를 강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이 문제라고 여기는 어떤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민들과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것이 미치는 영향 전반에 대해서 이제 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쪽이고 예.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시장의 원리에 그렇죠. 그 기능을 중심으로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충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은 뭐 제가 보는 데는 유통업계가 엄청나게 로비도 합니다. 그러겠죠. 어떤 로비라든 간에 그러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요. 본인들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뭐 이거 아니다 말다 그리고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에 일반 시민들이 못 따라가고 의원들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진척이 잘 안 되고 늘 그 자리 제자리에 멈춰 있는. 그럼 어떻게 이런 하면 상황이 좀 있지 힘을 않는가. 실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함께 산다는 게 참 중요한 문제다. 상생. 예, 상생이라는 게 참 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하셨다 했잖아요. 78% 정도가 감내할 수 내가 있다. 좀 불편하지만은 좀 감내하고 함께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고요. 또 우리가 지역 경제를 보면 제가 구청장을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해보면 선순환 경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규모 점포에서 아무리 이익이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은 지역에서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이유는 가져가는 거잖아요. 본사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외국계 점포가 들어오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죠. 예. 결국 지역 주민들, 예. 상인들, 중소상인들 이런 분들이 함께 좀 힘을 합해서 예. 국회에 압력을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죠. 예. 자, 오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심폐소생해봤습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